지금보다 더 젊어지고 예뻐지고 싶으신가요? 이유 모를 질병으로 안 가본 병원이 없고 안 해본 치료가 없이 고통받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부터 달고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응원하는 건강비즘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사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드리기 위해 먼저 책을 읽고 공부의 핵심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있다입니다. 저자는 백정음, 이동관 한의사입니다. 백정음 원장은 목뼈를 바로잡고 목 근육을 풀면 뇌가 온몸을 치료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20년간 수십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목과 어깨의 통증뿐만 아니라 평생 갖고 사는 병이라고 알려진 난치성 질환도 목풀이로 완치해왔습니다. 공동저자 이동관 원장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를 졸업하고 목과 골반을 바로잡아 심신을 다스리는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원인을 알지 못해 고통받거나 온갖 치료에도 낫지 않는 환자들을 위해 지어졌는데요. 증상에 따라 바로바로 찾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과 치료법, 셀프케어법, 10분 목풀이, 7단계 운동법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책의 핵심 내용을 목차순으로 소개해드리는데요. 챕터별로 보기를 원하시면 더보기에서 챕터를 클릭하시면 필요한 부분만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는 1부, 이 모든 것이 목 때문이라고?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있다. 목이 뭉치면 뇌도 굳는다고? 풀 때를 놓치면 만병이 따른다. 2부, 목을 풀어야 만병이 풀린다. 뱃속이 편해야 멘탈도 강해진다. 소화장애. 척추호흡을 익히면 무병장수한다. 호흡장애입니다. 그리고 성형외과 안 가도 예뻐지는 방법과 3부 하루 10분 목풀이 7단계 운동법은 편의를 위해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유익한 건강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책의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서 편집했음을 밝힙니다.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더 상세하게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은 뇌와 몸을 이어주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 부위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목을 점차 앞으로 빼게 되고 일자목으로 변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일자목으로 인해 목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고 목이 뭉치고 목뼈가 틀어지면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 뇌가 빈혈 상태에 놓입니다. 정상적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니 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죠. 또 뇌에서 전신으로 신경을 전달하는데 문제를 일으켜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만큼 목은 우리 몸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자 인체의 구조를 결정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으면 정상 아닌가요? 제가 임상에서 발견한 진단 포인트는 총 18군데입니다. 그중 눌러보기 쉬운 3군데를 알려드릴 테니 그림의 천창혈, 견정혈, 전삼각근을 꼭 눌러보세요. 한 군데라도 통증이 느껴진다면 목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고혈압, 고혈당, 갱년기, 소화장애, 이석증 등의 병명을 진단받은 사람들은 약물치료로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합니다. 혈압이 올랐으니 혈압약, 혈당이 올랐으니 당뇨약, 잠이 안 올 때는 수면제, 갱년기 증상에는 호르몬제, 소화불량에는 소화제, 어지럼증에는 신경과 약을 먹습니다. 어디에서도 원인이 목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과 어깨가 돌처럼 굳어서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상태가 만성으로 진행되면 통증이 차츰 줄어듭니다. 통증이 나아서가 아니라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인데 그 위험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잠시 신호를 멈춘 것일 뿐입니다. 또 증상이 아주 서서히 진행되어 몸이 그것을 문제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오히려 심해졌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력이 쇠약하여 치료를 위한 부드러운 자극도 견뎌내지 못하거나 오랫동안 굳어있던 근육이 서서히 풀리면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통각을 느끼는 감각 수용체가 깨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명현 반응이라고 합니다. 원인 불명의 증상들을 해결하는 목.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스트레스 탓이거나 정신적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틀렸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불면, 자율신경실조증,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 역류성 식도염, 공황장애, 틱장애, 갱년기 증후군, 우울증 등은 모두 신체의 부조화, 특히 목뭉침에서 비롯된 질병입니다. 목이 굳어 있으면 정신도 우울해집니다. 앞서 언급한 질환들로 고생하고 있다면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다. 목의 뭉침에 주목해야 합니다. 목이 뭉치면 뇌도 굳는다. 목의 상태는 뇌의 상태를 나타낸다. 병의 잘록한 부분을 병목이라고 합니다. 좁아서 정체되기 쉽고 정체되기 때문에 탈이 잘 납니다. 또한 근육, 신경, 혈관 등의 조직이 밀접되어 있어 인체를 치료할 때 주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목은 우리 몸의 약 10% 무게에 해당하는 머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볼링공을 막대기 위해 얹어보세요. 조금만 기울여도 공이 굴러 떨어집니다. 하지만 인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왼쪽으로 기울면 뇌가 골반 주변의 근육에게 몸의 중심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넘어지지 않게 해 라는 명령을 내려 골반 전체를 움직이니까요. 이것을 평형 감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른손으로 가방을 들면 반사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고 골반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자세가 지속되면 목과 허리에 쓸데없는 부담이 걸립니다. 그런 부담이 계속 가해지면 뼈나 추간판이 압박을 받게 되어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근육 속에 통증 유발 물질이라는 노폐물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통증을 계속 느끼게 합니다. 목과 어깨에 만성적인 통증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이때 목의 뭉침이나 만성적인 틀어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재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병증들로 고통받게 됩니다. 엄마가 내과 의사인 12세 소년이 할머니와 함께 저를 찾았습니다. 왼쪽 눈을 찡긋거리고 머리를 자꾸 왼쪽으로 끄덕거리는 아이는 9살의 틱장애와 ADHD를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로 나아졌다가 1년 전부터 증상이 재발하여 다른 치료법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초점을 잃은 눈동자는 어딘지 모르게 무기력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흔히 틱장애 ADHD는 정신과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그 아이는 턱관절이 습관적으로 탈구되었으며 누가 봐도 안면비대칭이 뚜렷했습니다. 목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왼쪽 어깨가 올라가 있었으며 골반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한약을 처방하고 목풀이 치료를 시작하니 6회차 만에 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치료 중에 새근새근 잠이 드는가 하면 4주차부터 틱 증상이 멈추고 8주차쯤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는 안경을 다시 맞출 정도로 시력이 좋아졌는데 이는 몸이 바로 잡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목은 인체의 만능수리공. 몸의 균형이 한번 깨지면 몸 전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척추전만증, 골반 변형, 구분 등처럼 잘못된 자세들을 옆에서 보면 골반, 척추뼈, 목이 정상 곡선에서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좌우 불균형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깨나 골반이 한쪽만 올라가 있거나 머리가 한쪽으로 휘어 있거나 척추가 옆으로 굽는 척추측만증이 그렇습니다. 그림처럼 토대의 작은 비틀림이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사소한 근골격계의 구조적 문제가 목으로 표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을 통해 전신의 병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이는 호흡, 순환, 체온,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흥분 모드인 교감신경과 안정 모드인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며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자율신경이 안정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뼈가 비틀리고 목 근육이 뭉치면 부교감신경인 미주신경이 압박받아 상대적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이로 인해 말초혈관이 수축하고 뇌, 심장, 근육으로 혈액이 집중되어 상부는 뜨겁고 하부는 차가운 상혈화한 상태가 됩니다. 또한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저하되어 눈부심, 안구건조, 안면, 경련, 식도연화 장애, 소화불량,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른바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하죠. 목에 이상이 심한 경우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을 압박하여 뇌혈류를 저하시키고 뇌기능의 이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목뼈의 비틀림을 바로잡고 목 근육을 풀어
교감신경의 흥분을 치료하면 앞서 언급한 질병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됩니다. 간단히 말해 목뼈의 틀어짐을 조정하여 머리의 중심이 척추의 중앙에 오면 뇌에서 시작된 신경들의 압박이 없어져 통증이 사라지는 원리입니다. 목을 자극하면 뇌 기능이 좋아지는 원리. 뇌척수액이란 뇌에서 만들어져 뇌와 척수를 순환하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머리뼈와 함께 뇌를 보호합니다. 뇌와 척수 주위를 순환하면서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고 호르몬과 노폐물 등의 물질을 운반하는데요. 목뼈가 비틀리고 목 근육이 뭉치면 자연히 뇌척수액의 순환이 원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만성 난치성 질환의 원인이 뇌척수액의 순환장애임을 밝혀낸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다면 목의 상태는 뇌의 상태를 나타낸다. 뇌혼미가 있는 사람은 목의 이상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뇌혼미란 영어로 브레인 포그라고 하며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맑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병원에서 각종 검사와 진료를 받아도 뚜렷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흔히 정신적인 문제라고 오해해 병이라고 의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30년간 뇌혼미로 고생한 70대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똑똑했던 그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학자의 길을 걷기로 했죠. 그런데 석사 과정을 밟다가 지도교수의 갑질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부터 뇌혼미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글을 읽으려고 하면 멍해지면서 집중이 안 되고 그런 자신에게 실망하여 기분이 몹시 우울해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고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맥을 짚어보니 건강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목이 심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목만 풀면 나을 것 같았습니다. 20여 회 치료를 꾸준히 했더니 머리가 맑아지고 안구건조증이 나았습니다. 초기에 목만 잘 풀었어도 이토록 오랜 시간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흘러간 30여 년의 세월이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사례 속 여성을 보고 뇌혼미가 의심된다면 다음 증상들을 체크해보기 바랍니다.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다. 머리가 멍하고 무겁다.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진다. 아주 간단한 문장, 물건,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 대화하다가 돌아서면 5초도 안 돼 내용을 잊어버린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나의 생각을 타인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다. 구름 속을 걷는 것처럼 하루 종일 붕 뜬 기분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어렵다. 복잡한 환경, 큰 소리, 불빛이 밝은 데서 매우 예민해진다.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 앞서 언급한 증상들이 자주 나타난다면 뇌혼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뇌혼미는 왜 생길까요? 심장에서 나온 동맥혈은 목을 거쳐 뇌로 가고 뇌에 신선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한 정맥혈은 목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목 근육이 굳어지고 목뼈가 비틀어져 혈관을 압박하게 되면 뇌는 신선한 혈액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성적인 뇌 빈혈 상태에 놓여 뇌혼미, 건망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눈 부위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어 안구건조, 안구피로, 시력 저하, 충혈이 나타납니다. 치료는 당연히 목뼈를 바로잡고 목 근육의 뭉침을 이완시켜 신경 전달과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뇌는 온몸에 적절한 신호를 보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뇌혼미를 예방하려면 바른 자세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컴퓨터 화면에 많은 창을 열어두고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하죠. 멀티태스킹을 하다 보면 결국 방전됩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차근차근 일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어차피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끝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목뼈는 치료를 잘 받으면 순간적으로 교정되지만 금방 또다시 틀어집니다. 뭉친 목 근육을 한번 풀고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표층 근육은 풀어져도 목 깊은 곳의 심층 근육까지 꼼꼼하게 풀지 못했거나 신경을 제대로 자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는 목의 뭉침과 목을 풀어도 다시 뭉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풀 때를 놓치면 만병이 따른다. 목 뭉침은 목뼈가 틀어지고 목 근육이 굳어져서 단순 통증과 더불어 전신에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목뭉침으로 나타나는 질환군을 가리켜 두경부신경근증후군이라고 하겠습니다. 목뭉침의 개념은 동경내 신경센터장 마스이 타카요시에게서 빌려왔습니다. 치료에도 잘 낫지 않는 부정호소 증후군 환자들이 목 뒤쪽 근육에 공통적인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저주파, 침치료, 약물치료 등으로 치료해내면서 이름 붙인 질환군입니다. 목뭉침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고 방치하고 살아서도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뭉침이 원인으로 진단되지 않은 채 표면적인 치료만 계속하게 되면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우울증까지 유발합니다. 이것은 목뭉침 때문에 발생한 우울증으로 목근육성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목근육성 우울증이 전체 우울증의 90%를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경도의 인지증침에 파킨슨씨병도 목뭉침이 원인인 두경부신경근증후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두경부신경근증후군의 정체입니다.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뼈의 비틀림과 목 근육의 이상을 치료하여 뇌혈류와 뇌척수액의 순환이 개선되고 뇌신경 전달이 정상화되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어 어렵지 않게 치료됩니다. 문제는 한 번 푼 목이 다시 뭉치기 때문에 완치했더라도 꾸준히 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은 왜 풀어도 계속해서 뭉치는 것일까요? 나쁜 자세를 지속하면 근육이 긴장합니다. 긴장된 근육이 혈관을 압박하여 혈액 흐름이 나빠지고 혈류 저하로 근육에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저하되고 근육 속에 피로물질이 쌓이고 통증 유발 물질이 생기고 경직된 근육이 말초신경을 압박하여 손상시키고 그 자극 정보는 대뇌에 전달되어 통증을 유발하고 뇌의 과민성이 증가하고 사소한 자극에도 과민 반응해 다시 목, 어깨에 통증이 생기고 신경이 흥분하여 그 긴장에 의해 근육이나 혈관이 수축하고 다시 근육은 긴장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결과 목과 어깨는 다시 뭉치고 두경부신경근증후군은 재발합니다. 그렇다면 목이 뭉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내 몸이 무너지는 첫 신호 거북목. 요즘 아이들은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고 쉴 때는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밥 먹을 때도 휴대폰만 들여다보죠. 어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출퇴근 시간에는 휴대폰으로 게임이나 SNS를 하며 집에서 쉴 때는 삐딱한 자세로 누워 TV를 봅니다. 간단하게 거북목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벽에 기대 보세요. 눈을 감고 온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머리, 어깨, 엉덩이, 발 뒤꿈치를 벽에 붙인 채 30초간 서봅니다. 목에 힘을 주지 않았을 때 머리가 벽에서 떨어진다면 거북목이 의심됩니다. 매일매일 목을 치료하면서 느끼지만 어디가 아프든지 어떤 질환으로 고생하든지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거북목입니다. 거북목은 몸의 균형을 무너뜨려 신체 각 관절의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거북목이 있는 사람들이 정상인에 비해 골절의 위험이 1.7배가 높고 노인들을 장기간 추적 관찰해보니 사망률이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거북목은 왜 생길까요? 목을 앞으로 뺀 거북목 자세를 오랫동안 지속하면 목뼈의 정상적인 역학이 무너져 목 관절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는 통증만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에도 지장을 줍니다. 혀 뿌리에 있는 설골 주변의 근육들은 갈비뼈를 올려서 호흡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거북목 자세는 이 근육들이 수축하는 것을 방해하여 폐활량을 최고 3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거북목이 진행되면 필연적으로 어깨가 앞으로 나와 둥근 어깨, 라운드 숄더가 되고 등이 굽어지게 됩니다. 이런 자세는 몸의 중심을 앞쪽으로 쏠리게 하고 목과 어깨뿐만 아니라 허리에도 무리가 됩니다. 상체의 중심이 앞으로 이동하면 그 보상작용으로 하체는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밀립니다. 무릎이 굽거나 과신전되어 무릎관절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손저림, 오십견을 유발합니다. 골반이 비틀어지면 다리 길이의 차이를 만들어 발목에 통증이 생기고 무지외 반증까지 초래하죠. 거북목으로 발생하는 증상들은 근골격계만이 아닙니다. 미주신경을 압박하여 소화장애를 유발하고 집중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평소에 거북목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턱을 뒤로 당기는 습관입니다. 턱을 5cm 뒤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생활하면
거북목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목을 풀어야 만병이 풀린다. 온갖 난치성 질환들의 원인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목뭉침 때문입니다. 자율신경계는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며, 교감신경은 자동차의 엑셀러레이터를 밟은 것처럼 맥박이 빨라지게 하거나 혈압이 높아지게 합니다. 반면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맥박이 느려지게 하거나 혈압을 낮아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 교감신경이 신체를 흥분시키면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박수를 조절하고 소화작용을 촉진합니다.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인체가 일상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절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가리켜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이 스스로 조절을 못하면 상체에 열이 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열이 생기며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또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안구건조, 수족냉증, 수족다한, 호흡곤란, 흉부압박감, 가슴 통증, 불면증, 두통, 공황장애, 우울증, 기능성 위장장애, 과민성 대장증후군, 기능성 식도연화장애, 갱년기증후군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인은 목뭉침입니다. 목 근육에 이상이 생기면 목뼈 중심을 지나는 부교감신경에 이상이 생깁니다. 이것이 인체에 치명적인 이유는 부교감신경으로 작용하는 미주신경 때문입니다. 미주신경은 인체에서 혈압과 심박수 조절, 소화, 호흡, 장의 연동운동, 골격근의 운동 조절 등 생명유지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뭉침으로 미주신경이 손상되면 심박수나 혈압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뇌혈류가 감소됩니다. 의식을 잃거나 쓰러지기도 하지요.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합니다. 매우 심각해 보이는 이런 상태는 목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아집니다. 미주신경을 자극하라. 미주신경을 적절하게 자극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이롭습니다. 부작용이나 통증이 없어 안전한 미주신경 자극은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소화, 흡수, 해독을 돕습니다.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춥니다. 우울증을 완화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염증을 조절합니다. 편두통을 감소시킵니다. 미주신경을 바르게 자극하는 방법 6가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면 미주신경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안전하게 미주신경을 자극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마음 챙김 호흡. 편안하고 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거나 의자에 앉아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어지러운 생각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코로 호흡하면서 횡격막이 완전히 수축되고 폐가 완전히 팽창할 수 있도록 합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유지하고 4초 내쉬고 4초 유지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한 번에 6에서 12회씩 하고 하루에 3차례 하면 좋습니다. 흥얼거리기. 기계적으로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곡을 흥얼거리거나 출퇴근할 때, 샤워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집중해야 할 때, 기도문이나 경문을 흥얼거려 보세요. 그저 음소리를 내도 좋습니다. 흥얼거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는 일에 또 다른 일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하는 만큼 자주 하세요. 식사를 준비하면서 흥얼거리면 위액 분비가 촉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낮아지며 몸속 소화기관이 준비될 것입니다. 수다 떨기. 말을 하면 성대에 연결되어 있는 미주신경이 자극합니다. 목소리를 통한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미주신경의 상태가 좋아집니다.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에 직접 전화를 걸어 수다를 떨어보세요. 자기 자신과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찬물로 얼굴 씻기. 오전 또는 오후에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명상과 요가. 명상과 요가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미주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단숙련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바른 자세와 동작으로 꾸준하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흉쇄유돌근 문지르기. 흉쇄유돌근은 미주신경이 주행하는 부위로 머리를 목도리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흉쇄유돌근의 한쪽이 긴장하면 긴장된 쪽으로 머리가 기울면서 귓속 전정기관의 내림프 액순환 등이 나빠져 이명이나 거지럼증이 생깁니다.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어깨를 으쓱하면서 위로 올렸을 때 왼쪽과 오른쪽 중 한쪽의 흉쇄유돌근이 두껍다면 더 두꺼운 쪽을 집중적으로 풀어줍니다.
흉쇄유돌근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꼬집기, 문지르기가 있습니다. 꼬집기는 엄지와 검지로 아주 가볍게 꼬집듯이 잡고서 고개를 같은 방향으로 살짝 돌립니다. 왼쪽 흉쇄유돌근을 꼬집는다면 왼쪽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죠. 통증이 덜해집니다. 문지르기는 검지, 중지, 약지로 흉쇄유돌근을 아래에서 위로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면서 올라갑니다. 두 가지 자극법은 모두 부드럽게 해야 효과적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다면, 긴장하면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로 달려가지 않나요? 때때로 속이 메스꺼리고 더부룩하지 않나요? 신물이 올라오거나 가슴이 쓰리고 목에 이물질이 걸린 느낌이 들지는 않나요?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받고 제산제를 먹어도 그때뿐이거나 오랫동안 낫지 않아서 고생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과식하는 날이면 체하거나 설사와 변비에 시달립니다. 분명히 위장에 문제가 있는데 흔한 스트레스성 질병이라고만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저는 목이 아픈 사람 중에서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사람 중에서 목이 안 아픈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화장애를 달고 사는 이유는 목을 풀어도 또다시 뭉쳐버리는 이유에 대한 답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풀어도 다시 뭉치기 일수인 목에 대해 환자분들은 제게 한마디씩 합니다. 목은 어차피 다시 뭉치니까 풀어봤자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정말 그럴까요? 목을 풀어도 다시 뭉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세 불균형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자세를 많이 합니다. 다리 꼬기, 손으로 턱 괴기, 소파에 비스듬하게 누워 TV 보기, 짝다리 짚고 서기, 등이 굽은 상태로 장시간 운전하기. 틀어진 자세로 인해 체형은 불균형해져 목, 허리, 등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자세를 바르게 하면 해결됩니다. 둘째는 골반 불균형입니다. 골반은 다양한 움직임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골반의 불균형으로 엉치뼈와 엉덩뼈가 만나는 엉치엉덩 관절이 굳어지면 충격에 바로 노출되어 가벼운 운동만 해도 목이 아파옵니다. 자연히 만성요통에 시달리게 되죠. 평소 골반의 균형을 잘 잡아두어야 목의 이완 상태가 지속되고 다시 뭉치지 않습니다. 어깨를 누르면 장기의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어깨 뭉침과 결림이 내장기관의 이상을 반영한다는 주장은 일본의 이소가이 기미오 씨가 처음 제기하였으며 그의 이름을 따 이소가이 요법으로 불립니다. 이 방법은 어깨 통증으로 장기 이상을 진단하고 통증 부위를 치료함으로써 장기를 회복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어깨 뒤를 만져보세요. 목뼈 7번을 중심으로 어깨 좌우에 1번을 설정하고 1cm 간격으로 7번까지 눌러봅니다. 목뼈 7번은 고개를 앞으로 숙였을 때 가장 튀어나온 뼈로 대추혈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어깨에서 팔 쪽으로 찬찬히 짚어봅니다. 1번은 관상동맥, 심근, 장, 2번은 폐, 기관지, 신장, 3번은 위, 담낭, 4번은 췌장, 5번은 비장, 6번은 간장, 7번은 부신, 전립선의 연결점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깨에 몇 번이 뭉쳤는지에 따라 내장기관이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장의 피로와 기능 저하 때문에 체형이 불균형해졌다. 자세가 나쁘기 때문에 내장이 쉽게 피로해진다는 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문제입니다. 내장은 피로한데 자세가 올바르다거나 자세는 나쁜데 내장이 편안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자세를 교정하여 내장을 조정하고 내장 기능을 개선하여 자세를 교정하는 치료법의 근거가 됩니다. 이 밖에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목의 이완 상태를 유지하는 생활 속 팁들을 소개합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하루에 물 1에서 2리터 마시기. 술을 마실 때 최소한 취침 3시간 전 동량의 물과 같이 마시기. 아침밥을 챙겨 먹어 몸식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기.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을 챙겨 먹기. 변비는 꼭 치료하여 장내 독소를 제거하기. 이때 체질과 증상, 성격에 맞는 한약을 복용하는 것은 소화를 돕고자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탕약은 자연에서 온 풀과 나무들을 물에 넣고 열로 가열하여 추출한 것입니다. 평소 섭취하지 않던 것들이 장으로 흡수되면 잠자고 있던 장내 미생물들이 활성화되고 지나치게 항진된 장내 미생물을 죽이기도 하고 힘없는 장내 미생물들을 북돋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척추호흡을 하면 무병장수한다. 숨은 코로 쉬어야 합니다. 입으로 숨 쉬는 것을 구강호흡이라고 합니다. 입을 벌리고 자고 아침만 되면 신경질 부리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편도가 잘 붓고 입맛이 까다롭고 배가 자주 아프고 예민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입으로 호흡하면 아데노이드형 얼굴로 밉게 자라게 됩니다. 얼굴이 길어지고 무턱이 되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도 목에 있습니다. 목을 앞으로 빼면 턱이 아래로 당겨져 자연히 입이 벌어지니까요. 자세를 바로 하는 습관을 기르고 틀어진 체형을 바로 잡고 목을 푸는 치료로 면역력을 높여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목 뭉침은 호흡을 짧아지게 합니다. 목과 호흡은 관련이 깊습니다. 목을 앞으로 빼면 등이 굽고 가슴과 배는 압박을 받아 심장과 내장 기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때 폐와 횡격막도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는 생명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호흡을 짧고 얕게 만들어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목을 뒤로 당기고 등뼈를 바로 세우고 항문에 힘을 주고 골반을 움직여 자세를 바로 하고 척추호흡을 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호흡에 문제가 있다면 목과 골반 조정부터. 횡격막에 분포하는 횡격막 신경은 목뼈 3, 4, 5번에서 내려오고 허리뼈 2, 3번에서 올라옵니다.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경막은 목뼈 1번과 골반을 구성하는 엉치뼈 2번에 부착됩니다. 목과 골반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호흡은 폐와 뇌척수에게 순환인데 이는 목, 허리, 골반의 조정으로 그 기능을 정상화해야 우리가 제대로 숨 쉴 수 있게 됩니다. 숨을 바르게 쉬어야 인체의 자연 치유력이 높아져 과호흡 증후군, 공황장애, 천식이 치료됩니다. 따라서 목과 골반을 바로 한 상태에서 항문에 힘을 주고 느리고 깊게 숨 쉬는 것이 훌륭한 호흡법입니다. 횡격막 신경은 주로 목뼈 4번에 분지하기 때문에 호흡이 문제가 된다면 목뼈 4번을 교정해야 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한쪽 턱의 움직임이 뻑뻑하거나 뼈가 걸리는 느낌과 함께 딱 소리가 난다면 목뼈 4번과 5번 사이의 관절에 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목뼈 4번은 목뼈 7개 중에서 가운데 위치하며 목을 뒤로 젖혔을 때 안쪽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목뼈 4번은 목의 움직임에서 중심을 이루므로 평소 뭉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합니다. 척추호흡을 배우기 전에 목뼈부터 교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목뼈 4번을 이완하고 바로잡는 운동법입니다. 양팔을 45도 벌려서 양옆으로 뻗습니다. 손목을 꺾어 손등이 위를 향하게 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목을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오른팔이 당기며 아플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면서 최대한 천천히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좌우 각각 3회를 한 세트로 하고 총 5세트 반복합니다. 척추호흡을 하면 수명이 길어집니다. 우리 몸의 긴장은 손끝과 발끝에서 출발합니다. 안 좋은 자세와 반복된 손발의 노동이 온몸을 긴장시키죠. 이렇게 긴장의 연쇄가 일어나면 호흡이 점차 얕아집니다. 결국 몸이 긴장하는 부위를 이완시켜야 척추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면 준비운동이 끝났습니다. 올바른 뼈 구조를 유지해야 깊은 호흡을 할 수 있고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뼈는 골수에서 혈액을 만들어내고 전신에 칼슘을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혈액이 알칼리화되면 칼슘이 소변으로 더 많이 손실되고 이는 근육이나 신경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척추호흡을 하려면 동시에 뼈를 자극해야 합니다. 뼈를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걷기입니다. 실내에서는 무릎으로 기는 것을 대신해도 좋습니다. 얕은 가슴 호흡을 촉촉호흡으로 바꾸는 4가지 교정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누워서 복식 호흡하기. 호흡하는 시간을 점점 늘려갑니다. 3초부터 시작해서 20초까지 늘립니다. 들이마시기 20초, 내쉬기 20초, 숨참기 20초를 하면 1분에 한 호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누워서 양무릎을 세우고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립니다. 양손을 배꼽 아래에 가지런히 놓고 의식을 단전에 가져갑니다. 숨을 3초간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게 합니다. 이때 허리는 바닥에 붙이고 꼬리뼈를 가볍게 들어 올립니다. 항문을 조이면 더 좋습니다.
23초간 참습니다. 23초간 들이쉬면서 허리를 살짝 들어 올리고 꼬리뼈를 바닥에 붙입니다. 힘을 최대한 빼고 10회 반복합니다. 두 번째, 고양이 자세로 숨쉬기. 횡격막과 척추를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호흡입니다. 척추가 유연하면 호흡이 깊어집니다. 기어가는 자세에서 양손과 양무릎을 어깨 너비만큼 벌립니다. 23초간 들이쉬면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등허리를 자연스럽게 펴니다. 23초간 참으면서 머리와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밀면서 움직입니다. 23초간 내쉬면서 머리를 숙이고 골반을 뒤로 밀어냅니다. 손으로 바닥을 밀면서 등 위로 들어 올립니다. 머리, 척추, 골반이 하나로 움직이는 것을 의식합니다. 10회 반복합니다. 호흡 시간을 점점 늘려갑니다. 세 번째, 플랭크 자세로 숨쉬기. 근력이 약한 사람, 특히 여성에게 필요한 호흡법입니다. 유지 시간을 늘릴수록 속근육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손은 주먹을 쥐고 양팔을 어깨 너비만큼 벌려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팔꿈치의 각도는 90도입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무릎을 펴고 발 앞부분으로 몸을 지지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합니다. 허리가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배꼽을 위로 당기면서 복부에 힘을 줍니다. 자세를 유지한 채 최대한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네 번째, 팔자 모양으로 골반 돌리며 숨쉬기. 만성 요통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골반을 앞뒤 양옆으로 움직이면 골반저와 횡격막이 연동하여 깊은 호흡이 편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앞뒤 양옆으로 골반을 돌립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앞으로 돌리고 숨을 내쉬면서 골반을 뒤로 돌립니다. 손목, 발목 등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을 다 돌려봅니다. 한 동작을 1분씩 반복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은 팔자 모양으로 돌리면 다 풀어집니다. 팔자 돌리기는 몸속 기운을 잘 돌게 하기 때문입니다. 골반뿐만 아니라 무릎, 발목, 어깨, 목관절도 일상에서 틈틈이 돌려주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 책을 통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목에 대해 너무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책을 보고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목과 어깨가 많이 뭉치고 이유 없이 무릎 통증이 생겼는데 원인이 목과 어깨 뭉침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니 하루 10분 투자해서 해봐야겠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니 하루 1-20분 투자해서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따라해보세요. 다음 2편 영상에서 7단계 목풀이 운동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릴 텐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